안녕하십니까. 문양고등학교 소속교사 이철영입니다. 대입 전형의 이해 및 효율적인 대비에 대해 2020년 3학년에 해당하는 2021학년도 대입과 2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대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2강으로 구성되었으며 1강은 대입 제도 및 대입 전형의 유형별 특징이고 2강은 대입 전형의 효율적인 대비 방법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대입 전형의 요소의 이해입니다. 제1강 첫 번째로 대입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4년 예고제로 대학 입학 4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말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8월 현재 1학년에 해당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학년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계획과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3학년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과 2021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입은 7월 사관학교나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서부터 시작하여 7월 수시 모집과 12월 정시 모집을 거쳐 다음해 2월 추가 모집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올해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입은 코로나19로 인해 9월 말 수시 모집과 다음해 1월 초 정시 모집으로 2주가량 연기되어 실시됩니다. 전형 시기 및 유형에 따른 학생 선발 비중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의 수시 선발이 76% 내외 정도로 수시 모집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수도권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 대입에서 신입생의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받았으므로 정시 선발 비중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시 모집 전형별 모집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수도권 15개 주요 대학과 13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고 9개 거점 국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고 거점 국립대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서울 및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의 모집 시기, 수시 모집 유형별 선발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면 서울 지역 10개 주요 대학은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감소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모집 선발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1학년에 해당하는 2023학년도 대입에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 공통정보 제공 폐지와 서류와 면접의 블라인드 평가이고 2022학년도 대입의 변화는 첫째, 선택형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둘째,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평가 결과 대학 제공, 셋째, 사회통합전형 10% 선발 법규화와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을 위한 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고 2023학년도 대입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수도권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의 4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받은 것입니다. 대입제도 변화와 영향력은 강의 과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두 번째로 대입 전형 유형별 특징을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2020학년도 입시 결과를 나타낸 표를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명, 학생부 종합 전형인 다빈증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4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많은 것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함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려는 1등급 대 중반의 교과 성적과 세계 영역 등급 합 6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업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 서류 100% 평가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020학년도 입시 결과를 나타낸 표에 합격과 총원합격의 결과를 보면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했을 때는 2등급 대 후반의 성적은 되어야만 합격할 수 있었지만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3등급 대 초반의 학생도 합격했고 서류와 면접 평가로 이루어진 학생부 종합전형은 4등급 대 학생도 합격했습니다. 중앙대와 명지대의 사례로 볼 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함께 지원 대학이나 전형을 결정할 때는 교과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 및 면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후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여 결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입 전형의 과정과 내용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대입은 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성적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면접 등을 실시하기도 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자료 1은 2021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과 미적용, 일괄 선발과 단계 선발, 교과와 비교과 반영, 제출 서류 유무, 면접 실시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대학을 나타낸 것이며 자료 2는 2021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방법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과 미적용, 일괄 선발과 단계 선발, 교과와 비교과 반영, 서류 제출 및 평가, 면접 실시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대학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입은 대학별 전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적극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출결이나 봉사 등 비교과 영역을 평가하기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영 교과목과 교과목 수, 교과목별 반영 비율과 학년별 반영 비율,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부 및 면접 실시 등을 확인하여 준비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9년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은 학생부 교과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신입생의 10% 이상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교과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표의 내용을 참고하고 준비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적성고사 전형은 교과 성적과 적성고사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교과 성적 등급 간의 점수차가 크지 않아 적성고사 성적으로 만회가 가능한 전형입니다. 적성고사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후 중간 정도 난이도로 출제된다고 하니 2021학년도 대입에 지원하려는 학생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과 성적이 약한 중위권 학생이라면 자신의 적성고사 풀이 능력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대입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 표와 같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등의 제출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니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및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과 전형 특기사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의 내용을 참고로 자신의 교과 성적과 비교과 영역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과 면접 능력 등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상담한 후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제1강 대입 제도 및 대입 전형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